안녕하세요. 제오스에드 이충건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수능 비법 한수 비입니다. 한수 위가 아니라 한수 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능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독해편입니다. 독해편인데 우리가 문법 배우고 그다음에 구문 배우고 독해 배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법과 구문을 왜 배울까요? 독해를 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독해가 나오는 거죠. 독해라는 말이 그냥 해석만 쭉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제목, 요지, 필자, 유장, 무엇에 관한 글,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위치 찾기, 빈칸 추론, 여러 가지 수능 출제 유형이 있죠. 그 유형마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독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절대평가에 맞춰서 이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강의와는 또 달라집니다. 매년 그 출제의 경향이 살짝 변하기 때문에 그 강의의 포인트나 강의의 중점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의 시작은 후치수식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시작 부분에 왜 이걸 내가 넣어놨나 하면 해석이 일단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문장이 이게 주어가 동사하다 이게 문장이죠. 이 문장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 후치수식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완벽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게 안 되면요. 이 후치수식이 12가지죠. 이게 안 되면 영어를 포기해야 되죠.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디다가 설명을 해놨나 하면 한수비 구문 1강 한수비 구문 1강을 맛보기로 들으면 됩니다. 자, 그 강의를 반드시 듣고요. 그 후치수식에 관련된 걸 반드시 듣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은 독해 강의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들으면 여기 다 설명을 해놓거든요. 내가 설명을 해놓고 우리는 글의 목적부터 이 시간은 들어갑니다. 알겠죠? 수능 시험에서 글의 목적부터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목적부터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거 목적부터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반드시 한수비 구문 제1강 후치수식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일로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신세계일 겁니다. 만약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영어를 시작할 때 저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금은 영어 강의를 듣거나 영어 학원은 절대로 다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완벽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글의 목적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교재를 펼치면 들었다는 전제로 갑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18페이지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오죠. 여러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또 할 게 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부터 페이지 17페이지까지 단어가 보이죠. 이 단어를 반드시 외우세요. 단어를 외운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데 단어를 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강의할 때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는 단어가 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겠죠?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단어고 또 잘 들으세요. 이 독해 강의를 들을 때 독해는 제가 논리 독해를 할 건데 이 독해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은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자, 형광펜이 두 가지 색깔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는 노란색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자, 노란색은 어디다가 밑줄을 치나 하면 중심 내용 이 중심 내용을 설명해 주는 문장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 노란색을 정확하게 나중에 복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논리 전개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논리란 말은 말을 이치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 녹색도 괜찮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다 괜찮습니다. 이 녹색 형광펜은 어디다가 쓰나 하면 문법과 구문, 중요 문법과 중요 구문의 녹색 형광펜을 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 노란색을 복습을 하면 논리 전개가 될 것이고 비문학도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겠죠. 자, 녹색 형광펜 친 곳을 복습을 하면 여러분은 문법과 구문이 잡힐 겁니다. 그럼 완벽해지겠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 시간이나 노력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나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노력,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8번 문제가 보통 이 문제가 나오는데 자,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자, 전반부 글의 전반부죠. 글의 전반부를 먼저 읽으세요. 글의 전반부를 읽고 글의 대상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잡으세요. 찾으라고. 이걸 어떻게 찾나 하면 무엇에 대한 글이지? 라고 질문을 하면 돼. 그리고 후반부를 읽고 확인하면 돼요. 후반부를 읽고 확인하면 정답이 정확히 나오니까 후반부 읽고 확인 들어간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딱 풀어냅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this is Mark Foster. 저는 위에 거부터 Dear Miss Molly Oliver. Dear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죠. Molly Oliver 씨에게. 오케이. This is Mark Foster. 저는 Mark Foster입니다. 전화나 편지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할 때 this is로 말하는 거죠. I am 이렇게 안 합니다. 자, one of the volunteers of the auditory frog and toad survey. 자, 이게 동격이죠. in 이렇게 갑니다. 자,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이죠.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인 마크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온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콤마 찍어 놓고 이렇게 뒤에다가 명사를 쓰면 되죠.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this is Jason. 자, 콤마 찍고 one of the greatest doctors 하면 가장 위대한 의사들 중 한 명인 제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오케이. 다시요. 자, 예를 들어 this is Jason. 자, 이 사람은 제이슨입니다. 또는 저는 제이슨입니다. 한 다음에 콤마 찍고 자, one of the greatest doctors 자, in the world 라는 거창한 말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제이슨입니다. 또는 이 사람은 제이슨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들 중 한 명인 제이슨입니다. 하면 되죠. 오케이. 자,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인 마크 포스터입니다. For the auditory frog and toad survey. auditory 하면 청각적인 뜻이고 또는 청각을 이용한 이런 뜻이죠. 청각을 이용한 개구리와 두꺼비 조사를 위한 또는 연구조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인 마크 포스터입니다. 됐죠? 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 was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orientation last weekend. 자, was not able to에다 녹색 밑줄 칩니다. 자, was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었다죠. was not able to니까 뭐뭐 할 수 없었다죠. participate in 수거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중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세요. 밑줄을 딱 친 다음에 이게 첫 번째로 모르는 단어다. 이 전체에서 그럼 1번. 자, 빈칸 왼쪽에 빈칸이죠. 책 빈칸. 거기다가 1번 번호만 쓰세요. 딱 쓴 다음에 내가 부르는 말을 한글로 적으세요. 자, 어디에 참여하다. 어디에 참여하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글을 쳐다보고 영어를 읽으세요. participate in. 자, 동의어도 적어 놓으세요. take part in.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어디에 참여하다. 그러면 나중에 뭐 또 attend란 단어도 저절로 될 것이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동의어까지 다 잡히거든요. 그럼 한글 쳐다보고 영어가 생각나요. 자, 불행하게도 나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in the orientation에 지난 주말에 그래서 I could not receive training.
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죠. In distinguishing, in ing 하는 데 있어서 또는 ing 할 때, 자, in ing는 ing 하는 데 있어서 또는 ing 할 때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외울 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distinguish라는 단어는 구별하다죠. distinguish 기본 단어 번호 붙이고 적으면 되겠죠. 자,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distinguish. 자, distinguish the sounds of frogs and toads. 개구리와 두꺼비 소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석되나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불행하게도 나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지난 주말에. 그래서 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개구리와 두꺼비 소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 주인공이 뭘까요? 주인공. 청각을 이용한 개구리와 두꺼비 연구. 요게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으로 내가 이제 참가를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참가를 못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참가를 못해. 훈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알아놓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I'll have enough time 찾았어요? 자, 거기 찾아보세요. I'll have enough time. 자, 여기부터 이제 읽어볼 테니까 노란색 치세요. I'll have enough time부터 myself까지 노란색 쳐보세요. 자, 이 문장을 보고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I'll have enough time. 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To receive and use the CD. CD를 받아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시간. 또는 사용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자, 나는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자, to train myself.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됐나요? 자, 여기 enough란 단어에다가 녹색 형 한번 쳐보실래요? 자, enough. 자, enough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법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enough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하면 일단 여기 책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enough가 명사 앞에 나옵니다. 명사 앞에 나와서 뒤에 to 동사 따라 붙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자,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죠. 그래서 충분한이죠. 충분한 명사. 그 다음에 to 동사 해서 to 동사 하기에 또는 to 동사 할 만큼 to 동사 하기에 또는 to 동사 할 만큼 충분한 명사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 형용사나 자, 부사가 이렇게 나올 때 enough는 반드시 뒤에 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어순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enough는 절대로 형용사나 부사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뒤에 to 동사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이때 enough의 해석은 충분히입니다. 충분히 형용사 한입니다. to 동사 할 만큼 똑같습니다. 자, 밑에 거 요거는 예문을 따로 들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this lecture 이 강의는요 is easy enough. 자, easy는 쉬운이라는 형용사죠. 자, enough 뒤에 있죠. 충분히 쉽다죠. 충분히 쉽다.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충분히 쉽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CD를 받아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저는 갖고 있을 겁니다. 되죠? 그러면 내가 참가를 못했죠. 참가를 못해서 훈련을 못 받았죠. 훈련을 못 받았으면 뭘까요? 문제점이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CD 달라는 거죠. CD를 받아서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겠다. 스스로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요? 자, 자원봉사 참가를 취소하려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자, CD를 보내줄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CD 나왔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 나와 있죠.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를 수정하려고 안 되죠. 양서류 상태조사 택도 없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리려고 이미 참석 못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아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에도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구나. 자기가 참여하지 못해서 훈련을 받지 못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CD라도 달라. 그래서 내 스스로 훈련을 하겠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 글을 쓴 목적이 나오죠. 자, CD를 보내줄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이거죠.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을 전부 다 읽고 푼다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다 못 풉니다, 시험에서. 알겠죠? 근데 시험은 절대로 다 읽고 푸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답만 찍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영어를 배워야지 여러 가지 형태의 영어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처음 보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 볼 테니까 일단 읽으면서 모르는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모르는 구문이 나오면 또는 문법적 설명이 나오면 다시 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책 보고 따라오세요. 자, This is Mark Foster. 자, 본문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Mark Foster입니다. One of the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 중 한 명이죠. For the Auditory Frog and Toad Survey, 청각을 이용한 개구리와 두꺼비 조사를 위한.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 was not able to participate. 나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In the orientation에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So, 그래서 I could not receive training. 나는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In distinguishing, 구별하는데 the sound of frogs and toads, 개구리와 두꺼비 소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점 나왔죠? I heard from another participant. 나는 들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로부터죠. 자, from 앞에 가로 열고 요 뒤에 가로 닫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that 이하라는 내용을 들었어요. 나는 들었습니다. that 이하가 목적절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누구누구로부터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죠. 자, 이 정도 구문은 이해해야 되겠죠. Here, 자, from A. 자, 이런 구문을 외워놔야 되죠. Here from A. 자, that 주어 동사. 이 정도. 별것도 아니죠, 이 정도. 자, here from A. A로부터. A로부터 주어가 동사하다는 that. 것을 또는 뭐 내용을 듣다. 이렇게 구문을 공부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를 잘해요. 자, 보세요. 그런 걸 만약에 여러분이 외웠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선생으로부터 당신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봐. 해보자. I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From your teacher, 당신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됐지? 자, that you, 당신이 had entered, 자, the college. 자, 내가 들은 시간보다 당신이 그 대학에 들어간 게 먼저죠. 그래서 과거 완료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장을 여러분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실력을 기르는 게 진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저 내용을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알겠죠? 이거 분명히 이해했죠? 자,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이 그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구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자, CD가 was used, 사용되었다. CD가 사용되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had been used 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과거 같은 시간대가 나와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CD가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늘 사용되는 거니까. 과거에도 사용되고 지금도 사용되고 앞으로도 늘 사용되는 건데 그럼 현재를 써야 되는데 이건 뭐 불변의 진리라기보다는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이해하고 이렇게 시제를 그냥 맞춰준 겁니다. 오케이. 자, in the training session, 훈련 기간에
세션은 기간이나 시간이죠. 훈련 기간에 CD가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사용되었다고 하지 말고요. 사용된다라고 해석하세요.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밀한 해석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과거, 대절 뒤에 과거 나올 때는 이걸 마치 현재처럼 해석한다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관심을 너무 두지 마시고 자, I was wondering, 궁금합니다죠. 궁금합니다. 자, wonder에다가 녹색 치시고 if에다 녹색 쳐보세요. 이러되면 자, 요 if는 인지 아닌지입니다. 인지 아닌지를 저는 궁금해합니다.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send me one. 당신이 나에게 요거는 send는 보내주다죠. 요게 에게 목적어입니다. 요게 을을 합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요거는 보내주다입니다. 수요 동사라 말하지 말고 주다 동사라고 하세요. 나에게 원 하나를, CD 하나를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send me one. Since we have 10 more days. 요 since는 뭐뭐 때문에입니다. 뭐뭐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10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we have 10 more days. 10일이 더 있기 때문에 before the survey begins. 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before 끊어주세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는 10일이 더 있기 때문에 I'll have enough time to receive and use the CD to train myself. 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CD를 받아서 사용하기에 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You can send it to me.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At the address 주소로 in my application 나의 신청서에 있는 이 application 단어 밑줄 쳐보세요. application이라는 단어는 뜻을 두 가지로 외워놔야 돼요. 첫 번째는 신청서 이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응용 또는 적용 이런 뜻입니다. 응용 또는 적용 이런 뜻입니다. application 알겠죠? 자, 요거 외워놓으세요. apply A to B 요거 수고입니다. A를 B에 적용하다, 응용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apply for 요거 외우세요. apply for 자, 신청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신청하다 다른 단어입니다. 적용하다 아닙니다. 이거는 자, 둘 다 명사 형태인 application이니까 application은 신청이라는 의미도 되고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또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응용 적용이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또 중요수가 나왔습니다. Look forward to ing까지. 자, 시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look forward to 부정사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사 나오면 바로 틀리고요. ing나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갈망하다, 목마를 갈자, 바랄 망자, 목마르게 바라다, 대단히 원하다. 당신으로부터 곧 소식을 듣기를 저는 대단히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갈망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Sincerely, 진심으로 뭐 이 정도. 뭐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고 정답은 CD 보내달라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럼 2번으로 넘어가도 되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그렇게 따라가세요. 해석이 막히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어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리고 중요 구문이 나오면 외우세요. 여기서 중요 구문은 hear from A, that 주어 동사 요거 look forward to ing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목적은 전반부에서 주인공 잡아라. 글의 대상을 잡아라. 후반부에서 확인해라. 기억나죠? 자, 출발합니다. Did you know? 알고 있었습니까? 자, 요게 까죠, 까. 됐죠? 알고 있었습니까? That approximately 50,000 dogs are abandoned in Korea every year. 자, 아주 중요한 첫 문장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첫 문장에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첫 문장 여기까지 노란색 현관펜 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노란색을 치세요. 따라 하셔야 돼요. 노란색 치시고, 자, 첫 문장에 지금 무슨 말이 나왔나 하면 질문을 하고 있네요. 질문. 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뭔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게 되죠. 그게 자기 말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글을 읽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집중을 해요. 집중. 그렇게 질문을 해서 집중을 시켜놓고 이제 말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문답법을 이용함으로써 글을 읽거나 듣는 사람한테 확실한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문답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질문하는 물음표가 나오면 일단 집중하세요. 그 주인공 여기서 주인공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나? Approximately 얘는 about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뭐뭐에 관해서 아니죠. about이란 글자하고 around란 글자, around 또는 some 책에 있는 approximately 다음에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면 이 네 개의 글자들은 약이란 뜻입니다. 먹는 약 말고요. 약 50, 50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50에 가까운 50,000 되니까 5만이죠. 5만. 1000대가 1000이고 곱하기 50이니까 5만이죠. 5만 마리 개가 약 5만 마리 개가 abandoned 여기 녹색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abandon이라는 단어는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pp는 수동태죠. 수동태의 기본 해석은 되다 지다 받다죠. 되다 지다 받다예요. 수동태의 기본 해석은 그럼 버려지다죠. 버려지다. 그러면 주어가 당연히 동작을 받는 거 맞죠? 개가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죠. 약 5만 마리의 개가 버려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In Korea, 한국에서 every year, 매년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군. 뭐 개 많이 버리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그냥 약 5만 마리의 개가 한국에서 매년 버려진다. 이렇게 단정적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버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 5만 마리의 개가 버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만 마리의 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버려지는 개예요. 이게 주인공. 알겠죠? 근데 버려지는 거는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질문 속에 뭐도 있었어요? 문제점도 있었어요. 이것까지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이 제시돼야 된다 그랬죠? 문제점과 해결책 사이에 혹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할 때도 있으니까 이 순서를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점보다 해결책을 먼저 쓰거나 원인이 해결책 뒤로 나오거나 이런 이상한 문장의 구조에 현혹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순서 잡기, ABC 순서 잡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논리를 배우게 되면. 그러면 버려지는 5만 마리의 개에 대해서 뭘 어쩌라는 것이냐. 자, 어디를 보나 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saving부터 끝까지 노란색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saving부터 끝까지 노란색 형광펜 쳐보세요. saving just one dog won't change the world, but surely it will change the world for that one dog. 요거 현관에 치세요. 자, 일단은 자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ing가 주어로 쓰이면은 이게 것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ing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는 것입니다. 그러면 save는 구하다죠. save는 구하다 또는 덜어주다.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지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이 what won'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지는 않을 거야. 자, but 뒤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히 it은 ing를 받거든요. 단지 한 마리의 개를 구하는 것은 will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거야. 그 한 마리의 개를 위한 세상은 바꾸어 줄 수 있을 거야. 필자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
구하라는 거죠. 세상 전체를 바꾸지는 않겠지만은 그 개 한 마리를 위한 세상은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지막에 말한 필자의 의도가 뭘까요? 처음에 약 5만 마리의 개가 버려진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나중에 한 마리를 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 개 한 마리를 위한 세상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필자가 왜 이야기했을까? 구해라고. 그죠? 그러면 도전해보자. 유기견 입양을 권장하려고. 입양하면 살잖아요. 유기견은 일주일이나 뭐 열흘 이렇게 지나면 죽이거든요. 죽여요. 개를 버려요, 사람들이. 그럼 왜 길러요, 개를? 이해가 안 가요, 나. 진짜 이해 안 가요. 어떤 사람은 개를 포대기에 넣어가지고 고속도로에 버린대요. TV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럼 죽으라는 거잖아, 따라오니까. 정말로 악마들이죠. 애완견 백신 접종 이거 아니고요. 유기견 보호소 설치 촉구, 요게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어차피 보호소 설치해도 죽입니다. 구하지 못합니다. 유기견 안락사를 허용해 항의하려고. 이것도 이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틀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문제점 해결책이 안 되잖아. 건강한 애완견 선택 방법 알려. 이거는 칸이 남아서 번호가 남아서 쓴 거고. 정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약 5만 마리의 개가 버려지면 입양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나 4번이나 3번이나 이런 거는 매력적인 오답이죠. 혹시 버려지니까 보호소 설치해 줘야지. 이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또 안락사 허용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항의하자. 그게 아니라 항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해야 해결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논리 전개, 문제점, 해결책, 이 논리 전개를 모르면 무시무시하게 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장 전체를 혹시 놓친 구문이라든가 문법적인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해석을 할 테니까 보세요. 출발합니다. Did you know? 알고 있었습니까? 약 5만 마리의 개가 동사 앞에 끊어서 읽는 거죠. 접속사 앞에 끊고요. 접속사 앞에 끊고 동사 앞에 끊어요. 전치사 앞에 끊고요. 읽는 방법이에요. Did you know? 알고 있었습니까? 약 5만 마리의 개가 버려진다는 것을 한국에서 매년. 그들 중 일부는 요거 of them. 요거 of가 중입니다. 그들 중 이거 주어져. 그들 중 일부는 are protected. 보호받는다. 자, 여러분 수동태 해석은 되다지다 봤다죠. protect가 보호하다니까 보호받는다. In animal shelters, 동물 보호소에서. animal, 동물의 shelter는 보호소, 이렇게 쉬는 곳. 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아요. waiting for, 녹색 경관 펼쳐보세요. 자, 이렇게 갑자기 ing가 나왔어요. 그럼 wait for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맞죠? 그러면 이 동물 보호소가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는 동물 보호소예요? 아니죠. 보통은 보세요. 내가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나 하면 어떤 명사 뒤에 ing가 붙으면 10개 중에 한 7, 8개는 ing 하는 명사예요. ing 하는 명사라고 읽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호출 수식에도 나와요. The man 있어요. 자, eating. eating something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자, eat something이면 무언가를 먹다죠. ing 붙었죠. 무언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죠. ing 하는, 하고 있는. 이게 해석법이잖아요. ing 하는 또는 하고 있는. 이게 해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동물 보호소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나면 이 동작의 주체가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she sat on the sofa. She sat on the sofa. 자, watching TV. 이거 볼까요? 그러면 TV를 보고 있는 소파 아니죠? 자, ing 하면서 동사하다. 좀 전에 가르쳤죠, 내가? 주격 보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일본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녀는 앉아 있었다. 소파에. 뭐 하면서? TV를 보면서.
싹싹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모르는 거 자꾸 줄여나가는 거야. wait for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니까 기다리면서 보호를 받는다. a chance 기회를 기다리면서 to 동사 할 안명사 후치수식 공부하고 왔죠. to 동사 할 명사야. to be a new friend again 다시 새로운 친구가 될 기회. again 다시 새로운 친구가 될 기회를 기다리면서 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think 생각한다. 자, shelter dogs 보호소 개들이 요 앞에 that 빠져 있습니다. that 생략. 보호소 개들이 are all unhealthier. 자, 보호소 개들 모두가 건강하지는 않다. 건강한 것은 아니다. unhealthier 건강하지 않는, 더 건강하지 않는 이 말이죠. healthy가 건강한인데 un이 붙어서 부정어죠. 보호소에 있는 개들이 모두 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뭐 보다. 이거 대는 보다입니다. 보다. 자, ER은 비교급으로 더라고 읽는 겁니다. Then pet store animals. pet store 하면 애완동물, pet 애완동물 가게죠. 애완동물 가게 동물들보다 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는 생각한다. 다시요. 일부 사람들은 생각한다. 생략됐죠. 자, 대절이죠. 보호소 개들이 모두 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완동물 가게 동물들보다. But it is untrue.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but it is untrue. 노란색 형광펜 치세요. But it is untrue. 자,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대조잖아요. 대조. 그러나 대조죠.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대조는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뒷부분을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그럼 필자가 보호소 개들이 애완동물 가게의 동물들보다 더 건강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를 부정했죠. 사실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보호소 개들도 건강하다. 이 말을 한 필자의 목적이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보호소 개들도 건강하니까 입양해라 이거죠. 조금 감이 와요? 자, shelter dogs 보호소 개들은 vaccinated.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란 말을 근거를 대야 되잖아. 근거나 이유를 대야 되거든요. 자, 보호소 개들이 애완동물 가게에 있는 동물보다 덜 건강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다. 왜냐하면 해보세요. 근거된 거니까. 왜냐하면 해보세요. 왜냐하면 보호소 개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요. vaccinate 하면 예방접종을 하다죠. 수동태 대다지다 받다죠. 예방접종을 받아요. And many란 말은요. many란 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 many people, many cars, many cities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뒤에 동사 나왔죠. 이때는 명사가 생략됐어요. 복수명사. 보통은 many가 주어로 쓰이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보호소 개들이죠. 그래서 많은 보호소 개들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many. 보통은 many people이에요. 자, 많은 보호소 개들은 are used to being. 자, are used to ing. 형광펜, 녹색 형광펜 칩니다. be used to ing. be used to ing. 저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be used to ing. 자, be used to ing입니다. 자, ing 하는데 익숙하답니다.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be used to 동사. 완벽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익숙하다가 아니라 사용되답니다. 사용되다, 이용되답니다. 주어가 수동태로 사용돼요. 투동사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말이죠. 보세요. 자, the desk, 그 책상은 was used, 사용되었다. 자,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
책상이 사용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부하는데 익숙하다처럼 studying 해버리면 큰일 나죠. 말이 안 되죠. ing 쓰면 틀리겠죠. 이런 식으로 be used to ing가 맞나 be used to 동사가 맞냐 시험 나와요. 세 번째는 used to 동사 원형이에요. 이거는 다 알고 있죠. 습관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ing 나오면 ing 하는데 익숙하다. to 동사 나오면 to 동사 하기 위해서 주어가 사용되다. 그냥 used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요 세 개. 자, ing 나와 있죠. being around people and other dogs. 사람들과 다른 개들 around 주변에 있다죠. 주변에 있는데 익숙하다. 이 말은 사람들과 다른 동물들과도 잘 지낸다. 필자가 이 말 왜 하고 있을까? 입양해라. They are lovable and wonderful pets. 그 개들, 이 they는 당연히 복수 주어죠. 보호소 개들은 사랑스럽고 놀라운 애완동물이다. Just waiting for a new homes. 단지 새로운 집을 기다리고 있는. 요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ing 하는 안명사.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럽고 놀라운 동물들이다. yet 그러나 자 yet에다가 형광펜치입니다. 노란색. 대조죠. 대조. 자, 이 문장 앞에 yet이나 still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yet 해도 되고 still이라 해도 되고 yet이나 still이 문장 앞에 나오면 but하고 똑같아요. 대조 장치예요. 그러나 half of them 그들 중 절반은 euthanized 안락사된다. 안락사된다. 죽임을 당한다. Because no one will adopt them.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입양하지 않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요거 지금 때문에 나왔죠. 원인 제시하죠. 원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입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 절반은 안락사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고 자, 원인과 결과는 인과입니다. 인과. 그리고 대조 뒤에 나와 있어요. 또 중요하죠. 인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중심 내용을 암시하는데 이 인과란 내용이 yet이라는 대조장치 뒤에 나옴으로써 더 강조됐죠. 부각됐죠. 강하게 강조됐죠. 그러나 그들 중 절반이 안락사 당합니다. 입양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입양을 좀 해가라. adopt는 입양하다죠. 원래는 채택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아이나 동물을 데려가서 자기 아이로 기르겠다고 선택하는 거죠. 채택하는 거 맞죠? 그래서 입양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adopt는. 알겠죠? 자, if you have your heart set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정한다면 이미 정해놓았다면 on a pet dog 애완동물 개에게 마음을 정해놓았다면 before you check out a pet store 당신이 check out은 검사하다 애완동물 가게를 검사 또는 검토하기 전에 think about it one more time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라. Saving just one dog 단 한 마리의 개를 구하는 것이 What won'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거야. 그러나 surely 분명히 그것은 그 한 마리의 개를 위한 세상은 바꾸어 줄 거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애완동물 가게 가서 강아지를 사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제 이해돼요? 너무너무 입양을 권장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have your mind set on have your mind set on 여기까지 수거처럼 외우세요. 뭐 have 목적의 pp 구문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have one's mind set on 이거 수거처럼 외우세요. 자, 뭐뭐에 대해서 on 이하에 대해서 마음을 원의 마음을 정하다. 뭐뭐에 대해서 원의 마음을 정하다. 이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I have my heart set 자, on the college
나는 그 대학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죠. 이렇게 have one's heart set on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낫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오케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빨리 한번 읽어줄까요? 전체? 자, 책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보지 마시고 책 보세요. 자, 알고 있었습니까? 약 5만 마리의 개가 버려진다는 것을 한국에서 매년. 그들 중 일부는 보호받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기회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친구가 다시 될 기회를 기다리면서 일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보호소 개들이 모두 더 건강하지 않다라고 애완동물 가게 동물들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호소 개들은 예방접종을 맞고 많은 개들은 사람들과 다른 개들 주변에 있는 데 익숙합니다. 잘 지냅니다. 그들은 사랑스럽고 놀라운 애완동물들입니다. 새로운 집을 단지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그들 중 절반은 안락사 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입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마음을 정하고 있다면 애완동물 개에게 당신이 애완동물 가게를 검토하기 전에 생각 좀 해주세요. think. 그것에 대해서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단지 한 마리의 개를 구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지만 but 분명히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 줄 겁니다. 그 개를 위한. 됐나요?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밌죠? 자, 이렇게 하나씩 모르는 걸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 Dear Sir or Madam, 선생님 또는 부인 뭐 이 정도. I am writing to you. 저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write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다.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다. 이 정도. 저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Regarding a price discrepancy. Regarding 녹색 밑줄 칩니다. Regarding은 그냥 about입니다. 뭐 특별하게 가르칠 게 없습니다. 뭐뭐에 관해서. 자, 가격 차이, discrepancy는 차이죠. 가격 차이에 대해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I encountered, 내가 우연히 만난 between an item, 물건, offered in your retail store, 당신의 소매상에서 제공하는 물건과 자, and the same item, 똑같은 물건 사이에 offered on your website,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뭐 가격 차이에 대해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regarding이란 글자를 about이라고 알면 아무 문제 없고 write to를 뭐뭐에게 편지를 쓰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걸리냐면 여기 I encountered 걸립니다. 자, 설명부터 갈게요. discrepancy 하면 차이죠. 명사거든요. 어떤 명사, 후치수식 배웠으면 간단합니다. 어떤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생뚱맞게 따라 붙어요. 나는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붙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명사를 뒤에서 얘가 후치수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다. 해봐. 시작.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야. 그러면 encounter는 우연히 만나다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내가 우연히 만난 가격 차이죠. price discrepancy. 그러면 가격 차이인데 무슨 차이냐 이거거든요. 뭐뭐와 뭐뭐 사이의 가격 차이예요. discrepancy하고 연결된 게 between이에요. 그럼 between이라는 글자는 between이 나오면요. 이런 전치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A and B를 예측하세요.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됐죠? 그러면 여기서 A 뒤에 후치수식이 걸리고 B 뒤에 후치수식이 걸리면 상당히 문장이 길어져요. 어떤 게 걸렸나 하면 offered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offered에다가 녹색 형광 치세요. 근데 offered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어떤 명사가 있어요. 후치수식 배운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명사 뒤에 pp가 걸린단 말이에요. pp가 걸리면 이게 pp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사가 동작을 받는다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해석 방법이 된, 진, 받은이라고 내가 후치수식에서 설명했죠.
그러면 PP 된 명사죠. 그럼 offer가 제공하다니까 제공된이죠. 쉽죠? 제공된 물건이죠. 그러면 retail store는 소매상이죠. 당신이 소매상에서 제공되는 물건 A, 그리고 the same item 똑같은 물건 B. 자, 이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 offered on your website.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물건. 당신의 소매상에서 제공되는 물건과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물건 사이에 내가 우연히 만난 가격 차이에 대해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싹 답이 감이 확 오죠. 그러니까 소매상에서 물건을 샀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훨씬 더 싼 거야. 또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지나가다가 소매상을 보니까 훨씬 더 싼 거야. 같은 회사 같은 물건인데 빡치겠지.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제 안다는 전제로 빨리 읽을게요.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 차이에 대해서 내가 우연히 만났던 당신의 소매상에서 제공한 물건과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똑같은 물건 사이에 가격 차이에 대해서 나는 당신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뭐예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가격 차이죠. 가격 차이.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을까? 후반부 가봐야 돼요. 후반부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I would like to ask for 찾았어요? I would like to ask for 여기부터 현관펜 끝까지 치세요. I would like to ask for 여기 노란색 치세요. 후반부 가서 확인해라 그랬죠. 그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뒤에 있겠죠. I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would like은 want입니다. 원하다입니다. 원하다. 그러면 I would like to ask for a refund. 나는 환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ask가 for라는 전치사를 갖고 나오면 물어보다 아닙니다. 요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다. 알겠죠? 자, refund는 무슨 뜻이에요? refund, 환불이죠. refund는 환불이죠. 환불. 환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of the price, 그 가격에 대한 환불을. 가격 차이에 대한 환불을. 정답은 2번이죠. 2번 답이죠. 2번. 답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중간에 구문 같은 거 잡을 거 있거나 문법적인 해석법 같이 잡아봅시다. 자, 갑니다. 자, I'm writing to you. 저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Regarding a price discrepancy, 가격 차이에 대해서 I encountered, 내가 우연히 만난 당신의 소매상에서 제공되는 물건과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똑같은 물건 사이의 말입니다. I recently, 나는 최근에 ordered an outfit. outfit은 옷이죠. 옷. order는 주문하다, 명령하다 아닙니다. 주문하다. 옷을 주문했습니다. From your online store. 당신의 온라인 가게로부터 옷을 주문했습니다. 자, order A from B. 자, A를 주문하다. A를 주문하다. 자, B로부터. 이 정도는 외워놔야 되죠. B로부터 A를 주문하다. 당신의 온라인 가게로부터 옷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자, 아이템 물건 번호가 number N48A8BL 뭐 이런 물건 번호. 됐죠? 자, the price 가격이 listed on the website. 자, 또 나왔네요. 자, listed 앞에 괄호 열고요. 웹사이트 the site 괄호 닫으세요. list라는 단어를 쫙 한번 보세요. 이 단어. list는 목록에 올리다죠. 목록에 올리다. 그럼 가격이 목록에 올려요, 올려줘요? 당연히 올려지죠. PP죠, PP. 그러면 사이트에 올려진 가격. 뒤에 본동사 나오죠. 109달러였습니다. 콤마 위치는 항상 해석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또는 그것이 콤마 위치. 그것은 was paid, 지불되었습니다. 그 100달러가 이제 지불된 거죠. 수동태. 자, by credit card, 신용카드에 의해서 지불되었습니다. Please take a look at the attached receipt. 자, please 뭐뭐 해주세요. Take a look at, 바라보다. Take a look at은 바라보다. 자, 첨부된, attach는 붙이다니까 붙여진이죠. 붙여진 명사죠. 그러니까
좀 말을 편하게 첨부된 영수증. 첨부된 영수증을 보세요. attach는 붙이다. pp는 된진 받은으로 해석합니다. 첨부된 영수증을 보세요. 3 days later, 3일 후에 while shopping at our local mall. 자, while ing는 ing 하는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동안에 I visited one of your retail shops. 나는 당신의 소매상들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The exact same outfit. 정확히 똑같은 the same이 같은데 exact same은 강조죠. 강조. 아주 똑같은 옷을 발견했습니다. Priced at $79. $79에 이 price가 pp죠. price가 동사로 쓰면은 가격을 붙이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매겨진 또 pp입니다. $79에 가격이 매겨진 완전 똑같은 옷을 발견했습니다. 빡치겠죠. $109 주고 샀으니까 $30나 싸죠. I would like to ask for a refund. 나는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30 돌려달라고요. I am assuming.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assume이란 단어가 그냥 생각하다, 추측하다, 합친 단어. 추정하다 이 정도. assume. 나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That this would be a better solution. 이것이 this는 앞사실. 환불해 달라는 바로 그 내용. 이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to packing up the outfit. 그 옷을 포장을 해서 shipping it back. 그것을 되돌려 보내는 거죠. ship은 배에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그것을 되돌려 보내는 것에 대해서 보다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To you, 당신에게 for a full refund. 전체 환불을 위한. 됐죠? 그러니까 그냥 다 돌려주겠다. $109 내놔라. 그러고 나서 내가 $79짜리 사면 되지 않겠냐. 그것보다는 그냥 $30 돌려줘. 이 말이죠. 문제 없죠? 정답은 차액 환불을 요청하려고. 정답 2번이죠. 자, 여러분 4번 들어갑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maybe란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아마라고 습관적으로 읽어버리세요. 아마 주어가 동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마 주어가 동사할지도 모른다. inherit 이란 단어는 뒤에 from을 예측해 보세요. inherit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물려받다, 상속받다. inherit 자, A from B. A를 B로부터 물려받다, 상속받다. 패턴 익히세요. 뒤에 from 나올 거 예측하고요. 자, 약간의 채권을 당신의 사랑하는, beloved는 사랑하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 or니까 연속적으로 maybe가 걸려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조언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뮤추얼은 원래 상호 간의라는 뜻이고 상호 간의, 서로 간의 펀드는 기금이나 자금이란 뜻이죠. 근데 뮤추얼 펀드는 원래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tipped off인데 자, 수거입니다. tip A off to B. 수거 외우세요. A에게 조언하다. 팁을 주다. 조언하다. A에게 조언하다. 자, to B입니다. B에 대해서.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당신에게 조언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갑자기 채권이란 말이 나오고요. 채권 물려받는 거.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란 말이 또 나왔어요. maybe 아마도 또 나와요. 당신의 새로운 직업 제안이 이게 주어죠. 직업 제안이 주어입니다. 만약에 얘가 주어라면 offers가 돼야 되니까 절대 주어 동사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 제안은 include는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매력적인 스탁 옵션이라는 말도 분명히 경제 용어 맞죠. attractive 하면 매력적인. 그리고 you are wondering,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just how attractive they are, 그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how 형용사 주어 비동사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한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how 형용사 주어 비동사 해석 연습해야 됩니다.
how가 형용사 뒤에 따라 나오면 얼마나라고 읽어야지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형용사 한지 주어가 이래야 됩니다.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 한지 얼마나 그것들이 매력적인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작 부분에 보니까 자, 채권이란 말도 나오고 뮤추얼 펀드란 말도 나오고 스톡 옵션이란 말도 나오죠. 그죠? 자, but 대조 잡아놓고 when you open the financial section when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 당신이 경제면을 펼 때 of the newspaper, 신문의 경제 section, financial section, 경제면을 펼칠 때 it looks about as familiar as an alien language. 자, 외계인의 언어만큼 그만큼 친숙하게, 거의 그만큼 친숙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때 it 그것이란 말은 이 경제면이고 외계인의 언어만큼 그만큼 친숙하게 보인다는 말이 외계 언어가 우리가 친숙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외계어로 막 써져 있는 거 우리가 도대체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건 외계어라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봤잖아요. 그게 많이 본 거가 친숙하다는 뜻이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financial section이 about은 거의, as는 그만큼, 거의 그만큼 친숙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많이 본 것처럼 보인다. as는 만큼. 그러면 as는 만큼 그만큼이에요. 뒤에 게 만큼 앞에 as 그만큼이에요. 자, 일단 기본이죠. 자, 보세요. He is as tall as you. 그는 당신만큼 그만큼 크다죠. 자, 외계어만큼 그만큼 거의 친절하게 보일지도, 친숙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주 봤다는 뜻이죠. 그걸 잘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From another planet, 다른 행성에서 온. 됐죠? What do these words? 자, 무엇을 이 단어들이 bear market, bull market, and Dow Jones가 의미하는가? 이 단어들이 주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동격이니까 bear market, 뭐 곰시장, 소시장, 다우존스 설명 안 할게요. 내가 지금 경제 용어를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죠 지금. 자, 여기에 무엇을 이 용어들이 의미합니까? 해석되죠? 이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Here is a special lecture.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이제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여기에 질문했죠. 질문 보이죠?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질문하고 많이 한 겁니다. 이거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자는 중심 내용을 암시한다 그랬죠. 중심 내용은 말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바로 그 중심이잖아요. 자, here is a special lecture. 자, 여기에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Here is는 여기에 있습니다. For beginners, 초보자들을 위한 특별 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That breaks the code. break the code는 암호를 해독하다. 암호를 해독하다. 암호를 해독하고 자, quite a few는 many입니다. many. quite a few는 many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quite a few는 no few하고 같은 말이고 no few는 not a few하고 똑같은 말이고 not a few는 지금 책에 있는 quite a few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전부 다 many로 해석하면 되죠. 많은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랬어요. 많은 예시를 제공하는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석. Here is a special lecture. 이게 주어져. 특별 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For beginners. 초보자들을 위한. 그러면 대디하는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이게 단수 동사 잡혀 있죠. 요걸 꾸미는 게 아니라 특별 강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후치 수직 배웠으면 동사하는 안명사 알겠죠? 그러면 암호를 해독하다, 암호를 깨다, 암호를 해독한다는 말이 암호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계어 같은 그 말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앞에 뭐 다우존스다, 불마켓이다, 베어마켓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또는 뭐 뮤추얼 펀드가 무슨 뜻인지 채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그 모르는 말들을 해독해주고 아주 많은 예시를 provide, 제공해주는 특별 강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한 뒤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에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했으니까
정답은 나와야 돼요. 4번이죠. 구직정보 아니죠. 경제신문 구독 아니죠. 상속세 납부 방법. 경제용어 관련 강의 홍보죠.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방법 아니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답 고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만 골라야 돼요. 자, 또 뒤에 후치 잡혔습니다. That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즉 보일 수 있는 in the influential daily economic newspaper.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daily, 일상의, 매일매일의 일간 경제신문, economic newspapers, 경제신문에서 that can be seen, 볼 수 있는 많은 예를 제공해 준다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특별한 강의에 대해서 설명이죠. 자, the lecture, 그 강의는 설명해 줍니다. explains. 자, the difficult economic vocabulary plain. 어려운 경제 어휘를,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이거 답 다 나오죠? once 주어 동사는 이거 외우세요. once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이때 once는 일단이죠.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일단 당신이 이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 course는 강의입니다. 강좌, take는 강의를 듣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30분을 per day 매일 for 1 week 일주일 동안 30분씩 매일 강의를 들으면 reading the financial pages, 이 ing 주어입니다. 것은 것이 하는 거죠. 자, 경제 페이지를 읽는 것은 will be much easier. much는 비교급 강조죠. 훨씬이죠.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필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 문단을 끝낸, 문단의 끝부분을 끝낸 의도가 뭘까요? 강의 들어라. 처음에 경제 용어 어렵지 않니? 그지? 뭘 의미하는지 아냐? 물었지? 질문했지? 여기에 그걸 다 알려주는 특별한 강의가 있다 했잖아. 그럼 강의 들어라지. 정답은 4번이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글만 제대로 읽어내고 이런 거 문답법 이런 거 알면요. 분명히 풀어요. 못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것도 동명사 주어 바로 잡아서 뭐하는 것은 하고 쳐버리면 못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요것만 하나만 좀 더 익히면 됩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자, much나 far 또는 by far, even 이런 단어들 알겠죠? 또는 뭐 a lot of 하면 안 돼요. good 또는 great deal of 안 써요. 이 뒤에 비교급을 써요. 비교급. 비교급은 ER이나 뭐가 들어가는 게 비교급이죠. 이때 이거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해석이라서 훨씬이나 더욱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비교급을 강조하기 때문에. 훨씬 더욱 더 뭐뭐하다. 알겠죠? 자, 이 정도.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해는 한 번만 해도 되고 복습은 100번 해야 됩니다. 자, 해석 철저하게 잡아주시고 해석법. 그리고 이 책 교재 앞부분에 있는 후치 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진짜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거를 한수비 구문 첫 강의에서 꼭 들으세요. 그걸 듣고 이해하시고 여기에 독해했던 거 있죠? 오늘 논리전개 이거 하나하나 연습을 다 하세요. 단어 다 외우고. 책 이렇게 얇은 것도 하나 못 해가지고 절대 원하는 대학 못 가요.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거다 들었죠?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다 말 못 들어봤어요? 그게 제일 많은 말이었어요. 영어 포기하면 인생 포기한다. 수학 포기하면 대학 포기하지만 영어 포기하면 인생 포기한다 그랬어요. 영어 못하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됩니다. 몰랐죠? 영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글의 요지 필자의 주장 들어갈 테니까 마찬가지로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단어 철저히 외워주시고 이 본문 속에 있는 단어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찾아서 외우세요. 해석을 해보거나 풀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보면 좋겠지만 최소한 단어는 외워주시고 단어를 외운 뒤에
강의를 들으면서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단어 강의 듣는 중에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면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 그랬죠. 그것도 다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